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낡아 빠진 밭에 집착하면서 저희 발목 잡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어머님도 좀 내려놓으셔야죠? 낡아 빠진 밭? 내가 감히 그딴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니? 내가 이 밭에서 뭘 잃고 뭘 지켰는지 내가 알긴 해. 엄마! 그렇게 감정만 내세워서 계속 버티시면 저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진짜 집도 밭도 다 날리면 그땐 뭐라고 하실 건데요? 재민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긴 하니?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밭을 돈 몇 푼이랑 바꾸자고 말하는 게 제정신이냐? 어머님, 솔직히 지금 이 밭을 붙들고 있는 건 어머님 욕심이에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님 혼자만을 위한 거잖아요? 욕심이라고? 그래, 차라리 너희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 먹고 잘 살아봐. 하지만 평생 내 얼굴 보러 오지 마라.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고창에서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68세 임정순입니다. 저에게 감나무 밭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심고 가꾸며 우리의 삶과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새벽을 맞이하면 차갑게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감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오늘도 잘 견뎌보자. 너도 나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감나무는 제 친구이자 때론 제게 가족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큰아들 재민과 며느리 수연의 집을 찾아갔던 일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골라 담은 감 상자, 그 상자는 손에 들려 있었지만 사실 저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는 게 신뢰가 되진 않을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애들이 반가워하겠지?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리자마자 마주한 수연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감 상자를 힐끗 보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귀에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계속 울렸고 손에 든 감 상자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백 번 스스로를 탓하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서 떠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애들에게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 가족은 이제 끝난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떠오르는 건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던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감나무 밭을 처음 일구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작은 땅을 사들여 스스로 나무를 심었고 그의 등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고 흙은 단단했지만 남편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감나무가 우리 가족의 미래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애들도 크고 우리도 편해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이건 우리가 함께 심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거친 손은 때론 부드럽게 흙을 다지고 때론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놀아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들도 이 밭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아침마다 엄마, 오늘 감 많이 따요.
라며 앞장을 섰고 저녁이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 이 나무에 감이 제일 많아요. 내가 따볼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 승민이는 더 어린아이답게 장난이 많았습니다. 엄마, 내가 감 다 먹어버리면 농사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웃던 아이의 얼굴을 보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승민이는 남의 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왔다가 남편에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남편은 승민을 혼내면서도 마지막엔 꼭 껴안고 말했죠. 너도 감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감이 익는 것처럼 너도 인내해야 돼.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감나무 밭은 여전히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명절날이면 아이들이 모여 밭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이 진짜 많아졌어요.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무심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텅 빈 밭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이 밭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감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나무에 스며들어 새싹으로 돋아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때 저는 오롯이 나무에 기댔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떠난 뒤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회사 일로 바빠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엄마, 이번엔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차가운 말은 제게 기다림을 미루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 승민은 호주로 떠나버린 뒤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주 가끔 오는 안부 문자가 엄마, 잘 계시죠? 다음에 꼭 갈게요. 로 끝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버티며 감나무 밭을 지키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명절날 빈 밥상 앞에서 눈물 삼키며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서럽고 무거운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나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디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손을 얹으면 그 흔들림 속에서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지만 결국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무도 없던 밭에서 혼자 나무를 돌보고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모습을 상상하던 그날들을요. 저는 그렇게 제 삶을 감나무에 걸고 아이들의 추억을 간직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 추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 밭을 단지 하나의 돈벌이로만 보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나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면 따뜻한 위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전 큰아들 재민과 며느리 수연이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며 찾아왔을 때 저는 아이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냐.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네. 저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아이들 얼굴을 보니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재민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 말투는 낯설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부탁을 하려는구나 싶어 저는 얼른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 힘들어서요.
엄마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며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아닌데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고? 농장을 담보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우리 가족의 터전이었고 아이들이 뛰놀며 자란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재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이 밭은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야. 내가 혼자 남아서라도 지켜야 하는 곳이고.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더 크게 키우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나면 엄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효율? 내가 효율을 말하다니? 이 밭을 돈으로 계산하려 드는 거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끝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효율? 내가 말하는 효율이란 게 내 아버지가 흘린 땀, 그리고 내가 혼자 남아 지켜온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흔들렸지만 재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연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머님께 맡기지 않고 저희가 더 잘 운영해 보려고 해요. 어머님께서도 이젠 조금 내려놓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차오르다 결국 떨어졌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내 삶의 전부를 넌 그렇게 말하면 다인 줄 아냐? 저는 수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말하는 효율이란 게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니? 그럼 내가 병원에 혼자 갈 때, 명절마다 혼자 밥 먹을 때는 어디 있었니? 너희는 그때 내게 가족이라는 말을 했니?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수연은 한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재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얽힌 감정을 끌어안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 밭을 포기하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지킬 수 없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고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야. 그날 밤, 저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밭 위로 떠오른 달빛이 감나무를 비추는 것을 보며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나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재민과 수연이 다시 농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뭔가 결정을 강요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니? 제 말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구체적인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이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하면 이 밭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강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혼자서 힘드셨잖아요. 이제 이 밭을 저희에게 맡기시면 어머님은 조금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이걸 맡기라는 거야?
내 삶의 전부를 단지 종이 조각 몇 장으로 바꾸라는 거야? 제 속마음이 흔들리면서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걸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한 거니?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걸 위해 나를 설득하려는 거니? 그 순간 재민이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엄마가 이 밭을 고집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재민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짜증과 조바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아들이 맞나 싶어 마음 한편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재민아, 이 밭이 내게 뭐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내 아버지와의 시간이고 너희가 어린 시절 웃으며 뛰어놀던 추억이야. 그걸 효율이니 투자니 하는 말로 바꾸자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니? 재민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며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시대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잃게 돼요. 저희가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보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려던 감정이 마침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올랐습니다. 효율? 효율이라고? 내가 말하는 효율이 내 아버지가 흘린 땀과 내 모든 삶을 바쳐 지킨 이 밭을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재민과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밭에서 너희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아버지가 새벽부터 땀 흘리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내가 이해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수연이 제 말을 끊으며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이걸 내려놓으시면 저희도 가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예에 바른 듯했지만 그 속엔 이 상황을 끝내려는 단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고여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밭은 내가 함부로 효율을 따질 대상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이고 내 아버지와 내가 남긴 유산이고 너희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공간이야. 그런 곳을 내가 어떻게 돈 몇 푼에 바꾼단 말이냐? 제 말을 들은 재미는 고개를 떨구고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확실히 전해야 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누구도 이 밭을 내 손에서 가져갈 수 없어. 이건 내 삶을 지키는 거니까. 그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몸은 지쳤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지키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작은 아들 승민이 호주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승민의 이름을 보자 손가락이 떨려 전화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혹시 재민이랑 같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승민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아이의 목소리가 참 반가웠지만 마음 한편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사실 속은 이미 눈물바다였습니다. 승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농장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다고요. 엄마, 내가 형도 설득해 볼게요.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얼른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그래도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한참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승민아, 내가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니. 고맙다. 엄마는 그냥 이 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무것도. 승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형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꼭 바로 잡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승민아 고맙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승민이 직접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찾았습니다. 밭에 들어선 승민은 한동안 감나무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승민은 감나무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형이랑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릴 때 이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엄마가 우리를 혼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때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도 다 기억해. 그래서 이 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너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겠니? 승민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형이랑 다시 얘기할게요. 이 밭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형도 알게 해야죠. 그리고 며칠 후 승민은 재민을 설득해 결국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민은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서 있던 재민이 천천히 제 앞에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재민이를 껴안았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힘든 것도 다 알지만 엄마한테 이 밭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어. 재민은 제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엄마가 이 밭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큰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겠지만 아이들의 진심이 닿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감나무 밭을 돌아다니며 나무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듯이 나도 너희를 지켰어. 이제 우리 모두 괜찮아질 거야. 별빛 아래서 나무는 여전히 흔들리며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감나무 밭으로 나섭니다. 붉게 물든 감이 가지 끝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만지며 눈을 감으면 그 나무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잘 버텼어. 내가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아이들과의 갈등은 아직도 가슴 한편을 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재민이의 마지막 사과와 승민이의 진심, 어린 위로를 떠올리면 그래, 우리 가족도 천천히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그걸 풀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아이들 역시 저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승민이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농장에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잘 지키세요. 저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으로 남겨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이 밭을 잘 지킬게. 재민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 농장은 괜찮아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 수연도 어색하지만 이젠 명절에 얼굴을 비추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도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구나 싶어 안도합니다. 감나무 가지를 만지며 저는 가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여보, 이 나무가 우리 가족의 미래야.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이 밭은 결국 저를 지켜줬고 아이들과의 추억을 지켜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끔은 속이 상해도 원망이 차올라도 결국은 다시 손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서로가 다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도 제가 지켜야 할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요. 감나무 밭은 제 삶의 축소판입니다. 힘들게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어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이 나무들은 저와 닮아 있습니다. 상처 입은 가지도 있고 너무 무거워 부러진 줄기도 있지만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나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지킨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여러분은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상처받고 갈등을 겪으셨던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감나무 밭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